스가가 체력이 되는 한 일본 총리직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서 내와 주세요만 했는데 그의 배짱과 담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이 센카쿠를 건드리면 우리가 도와줄 테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은 일정 부분 군사적 역할을 해야 한다. 스가는 네, 중국과 한판하겠다는 것인데 뒤에 미국이 있다고 해도 대단한 용기입니다. 중국은 어이없는 분위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아베는 진핑이 형, 일본에 놀러 오세요라며 꼬랑지 흔들더니 개거품 문스가의 행동에 불만과 경고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샤드 때는 한국에게 한한령 내리고 무지짓더니 일본에게는 조용하네요. 한류처럼 제재하자니 중국의 일본 문화는 애니메이션밖에 없고 일본 관광을 막으려 해도 코로나 때문에 막힌 상황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은 조용히 웨이보에 일본 브랜드 목록을 올리면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문제로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 단행했습니다. 히토류 수출을 일본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하겠다는 조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방 국가들은 히토류 생산량의 90%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2020년에 미국 16%, 호주 7%, 인도 6% 등으로 중국의 점유율을 58%까지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는 앙숙이고 인도와 국경 문제, 호주와 무역 문제 등등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큰 행동은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 대만 관계도 내년 2월까지는 별 이상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이콧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동계올림픽이 무산이라도 된다면 일본은 오줌 지릴 것 같습니다. 일본은 중국군 창설 100년인 2027년도 위험하다고 합니다. 일본은 작년에 수출 22%, 수입 26%로 중국이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이 경제적 보복에 나서면 일본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이유이지만 중국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에게서 과학기술형 제품의 부품, 각종 정밀 생산기기가 주요 수입품입니다. 해답은 한국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2019년 일본이 저지른 화이트리스트를 한국이 소부장 개발로 뛰어넘은 것입니다. 중국도 자체 개발 및 타국가에서 보충한다면 일본의 타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절대로 중국은 간과하지 않고 일본에게 보복을 할 것입니다. 조용한 분위기에 일본은 더욱 긴장하고 있을 것이며 벌써부터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달에 미국 가는데 스가 같이 행동하면 한국에 못 올 것 같습니다.